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매니아 천만전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영상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삼성전자 2021년 예상보다 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 주십시오. 20년 4분기 잠정 실적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반도체는 반도체 부분에 20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8.2조 원하고 4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D램과 낸드의 ASP 변화율과 비트그로스는 각각 8.6%, 마이너스 6.1%의 변화율이 있고 낸드는 9% 상승, 마이너스 1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출하량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어요. 수익성 하락의 원인이 보니까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반도체 부문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분기 평균에 한 10억 하락 시에 10원 하락 시에 약 3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한 20년에 신규로 투입한 평택 P2 팹의 추락 개시로 인해서 감가상각비 인식이 시작되면서 이익 상쇄의 주요한 원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20년 3분기보다는 D램 비트그로스로 재고 수준이 낮아진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0년 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D램 재고는 2주 초반으로 추정되고요. 21년 2분기로 이제 진입하면 2주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된 재고 상태에서의 수요 반등은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환율 하락과 낸드의 업황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환율 하락폭보다는 큰 D램 가격 상승세가 21년 1분기의 반도체 부분의 이익 저점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21년 1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약 4.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21년 2분기부터는 서버양 메모리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D램 ASP 상승 및 이익 성장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면은 DPB부는 약 20년 4분기에 매출익과 영업이익이 각각 10.2조 원, 1.5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아이폰 출시로 올레드 가동률이 100%에 가깝게 유지되면서 수익성은 급격하게 개선되었어요. LCD 패널 가격 호조로 적자 폭이 20년 3분기에 3천억 원대에서 20년 4분기에는 약간 1천억 원대로 이내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년 1분기 아이폰 효과로 감소해서 외형과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과거 가동률 저하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던 대규모 적자 구간에는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아이폰 12 이후 신모델의 경우 과거와 달리 전 모델 올레드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21년 1분기에는 DP 부문이 영업이익이 0.8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IM 부분에서는 20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1.6조 원하고 2.5조 원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코비드-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수량 감소의 영향은 있으나 아이폰 출시가 20년 4분기에 집중되면서 플래그십 제품 위주로 경쟁 강도가 특히 강했습니다. 10월, 11월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각각 마이너스 10.7, 마이너스 5.3%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이뤄낸 것은 중저가 라인업에 대한 비용 효율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네요. 20년 동안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됐던 삼성의 D램 CAPEX가 21년 이익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코비드-19로 인해서 수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D램 업체들의 CAPEX는 전반적으로 보수적 기조를 유지했고요. 하지만은 동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CAPEX 강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각각 YoY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7.7%로 CAPEX 투입을 많이 줄인 반면에 삼성은 CAPEX 감소폭이 전년 마이너스 2.3%에 그쳤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의 설비 투자를 이어갈 겁니다. D램 CAPEX 투입 가치에 따라서 웨이퍼 캐파의 증가율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삼성의 20년 평균 D램 웨이퍼 캐파는 533K라네요.
그 전년도 평균 대비 한 30K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D램의 웨이프 캐파는 각각 360K, 359K로 월 기준으로 할 때 플러스 2.5, 플러스 1.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21년 D램 가격의 상승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20년간 생산 능력을 확충해 놓은 그 삼성이 누리는 상대적 이익 증가의 강도가 과거보다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직전 메모리의 업사이클 직전인 16년의 경우에는 삼성의 D램 CapEx 증가율이 경쟁사와 달리 역성장을 기록했고요. 웨이퍼 캐파 증가율 또한 경쟁사 대비 작았어요. 17, 18년간 D램 호황기에 진입해서 비로소 급격한 CapEx 투자를 집행하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경쟁사 대비 업사이클 동안에 이익 성장률이 뒤처졌었습니다. 그 17년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D램 영업이익 증가율이 플러스 273%, 플러스 160%로 약 112% 차이가 나요. 새로운 업사이클이 초입된 21년의 경우에는 20년 동안 생산 능력을 확대해 놓았기 때문에 그 D램 가격이 상승 구간에서 경쟁사와의 이익 기여도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하고 SK하이닉스의 21년 D램 영업이익 증가율이 각각 플러스 50과 플러스 81.9% 이익 증가율의 차이가 약 31.7%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통상적으로 D램 업사이클에는 그 퓨어한 메모리 업체들보다 선호한 것이 당연하답니다. 그러나 그 삼성의 D램 이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퓨어 플레이어와의 선호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낸드 사업부 전략의 큰 틀을 보면은 표면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아닌 이익 극대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이익 점유율의 극대화로 판단하고 있고요. 직전 낸드 업사이클의 17, 18년간 그 삼성의 CapEx 절대 규모는 경쟁사 대비 가장 컸어요. 그 수요 증가에 비해는 부족했는데 동사에 충분하지 못한 그 설비 투자는 그 낸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켰고요. 그 높아진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사들의 증설 비중이 커졌습니다. 결국 다운 사이클에서의 초과 공급을 유발한 19년 중에 삼성의 낸드 사업도 그 손익 분기점에 임박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죠. 그 이와 같은 의도치 않은 초과 공급의 재발 방지 위기에서 삼성에서는 낸드 공급 수준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충분한 공급으로 낸드의 시장 가격을 높지 않게 유지를 할 거고요. 높은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이익의 점유율을 높일 것입니다. 경쟁사의 이익을 축소시키고요. 증설 여력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겠죠. 이를 위해서 이제 21년도에는 낸드 시장에서의 CapEx 비중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마침 주요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SK하이닉스와 인텔의 통합 CapEx는 기존 예상보다 작아질 가능성으로 보고 있고요. 키옥시라는 경우에는 IPO 계획이 미뤄지면서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쟁사들의 상황으로 인해서 과거 대비 효율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17년 낸드 시장 전반의 대규모 증설 시기에도 46.1%의 CapEx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약 160%의 그 상승에 달하는 CapEx 증가를 시도를 했으나 그 21년도에는 그 작년 대비 그 5.1%의 CapEx 증가만으로도 시장의 CapEx 중 34.2%의 수준을 점유할 것으로 봅니다. 그 트렌드 퍼스에 따르면은 중국 낸드 공급업체인 YMTC의 CapEx가 6.5달러로 21년 낸드 시장 CapEx의 26.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네요. 그 단기 낸드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CapEx 점유율 측면에서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파운드리인데 글로벌 파운드리 업황이 호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파운드리 전체의 가동률이 90%를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45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의 경우에는 100% 전후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선단 공정 파운드리의 주요 수요자가 AMD나 엔비디아, 퀄컴 같은 주요 팹리스의 매출액 전망도 그의 반도체 업체들의 평균 성장률보다는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팹리스의 매출액 확장에는 그 파운드리에서의 생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이들 팹리스의 성장도 파운드리의 업황을 담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조한 업황 속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가운데 동사가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어요. 그 삼성 파운드리의 경우에는 20년 CAPEX가 5.9 빌리언 달러거든요. 그래서 전년 약 136% 증가를 했어요. 그 21년에는 확충된 파운드리의 캐파를 기반으로 해서 외형하고 이익 성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LSI를 포함해서 파운드리의 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9.5%, 80.4%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텔을 대상으로 해서 7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유치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계속 뜨겁지 않습니까? 그 동사의 경우, 그 삼성의 경우에는 7나노 공정뿐만이 아니라 대형 사이즈 칩셋에 대한 양산 경험 등 그런 기술적 관점에서 충분히 유치 가능성은 있지만은 신규 고객 등을 위해 즉각적인 캐파 증설에 필요한 자금 여력도 매우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듯 삼성은 앞으로 2021년대는 나름대로 성장도 많이 할 것 같고 이익 창출에도 나름대로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의 우리가 보는 삼성은 나름대로 이제 호황이 지속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삼성 투자에 많이 관심이 있거나 삼성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1년대는 예상보다 삼성이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 및 여러 증권사의 자료 같은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천만전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